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28가지 지목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뭐 전답 가수원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뭐 저는 밭이잖아요. 밭전자. 답은 뭐예요? 답이잖아요. 논이죠. 과수원은 과수원이죠. 분들이. 그래서 과수원, 대지, 집 짓는 땅, 뭐 이런 땅들, 잡종지, 그다음에 도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필지라고 있어요. 필지. 여러분들 집 지을 때 보면은 땅 하나의 구획을 딱 정하잖아요. 그 구획을 정하는 것 갖다가 하나의 필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을 살 때 100평짜리 단필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단필지 있잖아요. 그게 그냥 하나의 필지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 필지마다 우리나라는 1필지 1지목주의예요. 그러니까 한 필지에 하나의 지목이 무조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그 필지 수가 한 4,500만 개가 넘어간다 그래요. 그러면 4,500만 개 이상의 그 필지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쪼개져 있죠. 다. 맞죠? 그 쪼개져 있는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이 다 설정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지목이 28가지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어떤 거는 전답, 과수원, 대지, 도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필지별로 지목이 다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지목은 뭐냐면 현재 이 땅에 대한 쓰임새입니다. 이 땅이 뭘로 쓰여 있느냐에 따라서 지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땅이 지금 밭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밭전자 써가지고 전이죠. 지목이 전인 거예요. 논으로 쓰고 있으면은 그건 답인 거죠. 그죠? 집 지어져 있으면은 대지, 도로로 쓰고 있으면 도 이렇게 되는 것처럼 4,800만 개 이상의 필지에는 다 그게 지목이 다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목만 딱 보면은 이 땅이 뭐로 쓰고 있는지를 알겠죠. 딱 지목을 보니까 필지를 보니까 답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논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딱 보니까 도로면 도로로 쓰고 있는 거고 대지면 집이 지을 수 있는 땅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현재 가치. 맞죠? 이제 현재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는 지목을 확인하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용도라는 게 있죠? 그 용도라는 게 있는데 이 용도는 대한민국에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대한민국. 어떤 땅이든 다 이 용도에 포함이 돼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4,800만 이상 필지는 모두 이 용도 이 4가지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 용도가 우리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이 4가지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큰 틀로 보면은 도시지역이 있고 도시지역이 반대가 뭐예요? 비도시라고 하잖아요. 도시가 아니니까 비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도시와 시골을 갖다 뭐라고 그래? 농촌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의 반대가 농촌이기도 하고 도시지역의 반대가 비도시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도시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닌 땅. 그죠? 한마디로 용도로 따지면은 도시지역이 아닌 땅이 뭐예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비도시적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그 비도시지역은 또 농촌지역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농촌지역은 뭐냐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농촌지역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알겠죠? 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도시지역에다 투자하는 게 좋겠어요? 농촌지역에다 투자하는 게 좋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결론을 보면은 도시지역에 투자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도시지역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도시적 의미가 뭐예요? 도시로 이미 형성이 되어 있거나 앞으로 도시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에 도시적으로 지정을 한다. 이거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도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지역에 도시지역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입지가 반영이 된다는 거죠. 입지가 좋은 지역에 도시지역을 찍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지역에 도시지역을 찍어 놓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땅을 살 때 여러분들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도시지역에 있는 땅을 샀다 그러면 입지가 좋은 걸 산 거예요? 안 좋은 걸 산 거예요? 기본적으로 좋은 걸 산 거예요. 분들이. 기본적으로. 근데 또 이 도시지역은 뭐로 나뉘어지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라고 하는 이 4가지로 또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맞죠? 4가지 나뉘어지는 이유가 이 도시 안에 삶을 보면 알아요. 도시 안에 살면은 집도 있어야죠? 그 다음 상가도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일터도 있어야죠? 공업지역도 있어야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놀이터, 쉼터도 있어야죠. 그게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4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도시지역 안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데 도시지역에 대한 의미는 뭐예요? 이미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거나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건 뭐예요? 건물이 들어와 있는 땅을 말하죠? 그리고 도시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에다가 도시지역을 찍는다. 이게 원칙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주거지라 하더라도 같은 주거지인데 이미 주거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 땅도 있고 앞으로 주거지가 형성이 될 땅이 있다는 거죠. 주거지가 형성이 될 땅에도 주거지를 찍는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4,800만 이상의 필지마다 어떻습니까? 전답 가수원 지목을 다 설정을 했죠. 자, 그러면 이 전답 가수원은 서울에도 있고, 그쵸? 전라도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고, 강원도 어떻습니까? 충청도에도 있는 거예요. 왜? 거기도 다 필지가 있으니까. 그쵸? 근데 그 전답이 있는데 그 전답이 어디는 어떻습니까? 농림지역 안에 전답이 있고, 알겠어요? 도시지역에 전답이 있고, 이런 거예요. 이해가 돼요? 도시지역 안에 전답도 있단 말이에요. 도시지역 안에. 응? 그러면 이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 상업지역도 있죠? 그러면 주거지역 안에 전답이 있고, 근데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시골에 이렇게 서울에도 이렇게 가보면은 현재는 그냥 전답이 있는데 용도는 주거지로 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아까 내가 뭐라고 규정했어요? 이미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거나 도시가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으로 찍어 놓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도시가 형성이 될 지역이란 얘기예요. 여기는 현재는 전답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된다? 도시가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거 아니에요? 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거의 제가 초등 수준으로 얘기하는데 이거 여러분 이해 못하면 되죠? 그러면 투자라는 관점에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답으로 찍혀져 있는 땅이라고 해서 지목이 똑같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전답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야, 전답 뭐 임야, 야 전답이 좋고 임야가 좋고 막 이런 얘기 서로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까 있잖아요. 앞으로 도시가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맞죠? 근데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어떤 걸 보고 투자를 해야 돼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목은 현재 가치고 용도는 미래의 가치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투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 가치죠. 맞죠? 그럼 미래 가치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미래 가치입니다. 주식이든 뭐 아파트든 부동산이든 다 보면은 미래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요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데 앞으로 2년 후에 전철 역세권이 들어온다 라고 예상이 되면 그 미래를 3년 후의 미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아파트 가격이 분양받는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지금보다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미래의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땅을 샀어요. 맞죠? 땅을 샀는데 어떻습니까? 주거지역 땅을 샀어요. 근데 지금은 전하고 밭으로 쓰고 있어요. 맞죠? 전으로 밭으로 쓰고 있는데 주거지역 자체로 샀다라는 것만으로도 뭡니까? 나중에 주거지역으로 도시화가 될 확률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현재는 전답으로만 쓰고 있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아직 개발 잠재력은 있지만 개발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개발 어떻습니까? 개발 잠재력은 뭐냐면 이 도시를 설계를 할 때 나중에 도시화가 되고 개발 압력이 들어오면 나중에 이쪽은 아파트 들어오고 이쪽은 뭐 단독주택 지었고 이쪽은 뭐 이렇게 하려고 약속은 해놨어요. 약속을 해놨는데 아직 여건이 안 되는 거야. 그쵸? 그렇게 여건이 안 되는 지역이 대한민국에 어떻습니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주거지역으로 찍어놓은 땅들이 있는데 한 16.5% 정도가 되는데 그 지역 중에서 우리나라의 도시화가 된 땅이 얼마냐면 한 6%에서 7%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주거지역은 앞으로 도시화, 그러니까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질 땅에다가 앞으로 주거지역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같은 주거지 전답이지만 어떻습니까? 앞으로 도시화가 될 수 있는, 도시화라는 뭐예요?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데 건축행위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뭡니까? 개발 압력이 들어가 이루어지죠. 뭔가 주변에 뭔가 들어와야 이렇게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전답을 투자하더라도 농촌 지역에, 그러니까 농림 지역에 투자하면 어떻게 되냐? 주변에 개발 압력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새만금에도 전답이 있는데 농림 지역에 전답 있고 도시 지역, 주거 지역 내 전답 있죠. 있는데 농림 지역에 있는 전답은 주변에 아무리 개발이 들어와도 농림 지역의 의미가 뭐냐면 농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농사의 목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개발 압력이 들어와도 농림 지역은 그냥 그때도 농사의 목적으로 쓸 확률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압력이 들어와도 농림 지역에 있는 전답은 가격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많이 안 올라가죠. 왜냐하면 개발 압력 때문에 올라가긴 하지만 당장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땅을 갖다가 건물을 막 지어서 만들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근데 땅에 대한 가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값어치가 틀려져요. 이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개발 압력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떤 땅값이 많이 올라갑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들은 뭡니까? 앞으로 미래의 가치, 그러니까 미래의 주거지역이라 상업지역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땅들에다 먼저 찍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압력이 들어오면 먼저 건드리는 땅이 뭐예요? 이미 찍어 놓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있죠? 그러있는 전답들을 갖다가 건물을 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현재는 전답으로 쓰일 때야 그냥 농사로 쓰니까 가격이 얼마 없지만 이제는 개발 압력이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건축행위가 일어나야 되는 땅이 됐죠?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전답으로 쓸 때는 값어치가 없는데 이제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니까 땅 가격이 어떻습니까? 가격이 급변동을 해야 안 해요? 급격하게 변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급격하게 반동을 하면서 그 개발 압력의 가속도와 주변 여건의 환경에 따라서 땅값이 옛날에 농사의 목적으로 쓸 때는 주거지역이 그냥 20-30만 원 정도 하다가 평당 그러다 갑자기 건축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게 갑자기 100만 원 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집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변해 가게 되면 100만 원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주변에 계속 뭔가 들어오죠? 그러면은 100만 원도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점점점 가격이 올라가죠. 그리고 도시가 완성이 되면 될수록 가격은 성숙하죠. 이 부분들이 맞죠?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어린애 땅을 사면서 그 용도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투자를 하면서 주변에 개발 압력이 들어오는 땅을 사야만이 성공할 확률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보니까 새만금을 보니까 개발 압력이 커요, 작아요? 적다고요? 개발 압력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데가 새만금이잖아요. 제일 커요. 자 기본적으로 개발 압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용도별로 따져봤을 때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지고 있다, 안 만들어지고 있다?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이 개발 압력에 따라서 이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만금이라 하더라도 농림지역에 있는 전답은 어떻습니까? 큰 변화가 있다 없다? 아직은 큰 변화가 없어요. 아직은 큰 변화가 없죠. 왜? 지금도 농사 짓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농사 지을 거니까. 분들이. 그런데 지금 있는 전답으로 되어 있지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놈들은 지금은 전답으로 쓰고 있지만은 개발 압력에 따라서 나중에는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른 주거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땅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가격이 급변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격이 급변을 하기 때문에 투자 타이밍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근데 내가 보니까 새만금은 작년부터 현재 개발 바람이 급격하게 불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올해 9월달 있잖아요. 올해 이제 8월달이고 다음 달 9월달 새만금 개발공사가 이제 설립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새만금이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새만금 국제공항이 올 12월달에 얘기가 나오죠. 그쵸? 12월달에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 그 다음에 지금 항만, 그 다음에 뭐 산업단지, 각종 산업단지, 그리고 개발공사, 그 다음 새만금 개발청사 이전, 맞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올 하반기예요. 시적으로. 그러니까 올 하반기라고 하는 이 포인트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이제 새만금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알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미 발빠른 투자자들은 움직여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분들이. 그러니까 부안에 땅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부안에 잘 보세요. 자 부안에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죠? 그러면 도시적 땅도 있고 비도시적 땅도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도시지역에 있는 땅을 어떻습니까? 선호하게 됩니다. 개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도시지역 중에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더 선호하게 되죠.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원래 땅 면적이 적어요. 맞죠? 그러니까 적은 땅에 더 수요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적은 땅에 더 수요가 발생을 하니까 그 수요로 인해서 작년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땅들이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땅도 레벨이 있는데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어요. 분들이 처음에는 어떤 단계냐면 1단계는 아주 최고급 땅이죠. 자 개발 호재가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1단계가 거래가 됩니다. 나머지 어떻습니까? 1, 2단계, 3단계 정도까지는 거래가 돼요. 개발 호재가 없을 때는. 그럼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거래 사람들이 잘 안 봐요. 분들이 왜? 그냥 1, 2, 3단계만도 충분히 살 수가 있으니까. 분들이 왜? 호재가 없으니까. 응? 왜냐면 호재가 없을 때는 가격 변동이 없죠? 그리고 땅을 내놔도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수요자에 있다고.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지만은 개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제 양상이 틀려지는 거야. 맞죠? 당연히 개발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상위 클래스인 1, 2, 3등급은 이미 다 빠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건드려지기 시작하는 게 뭡니까? 이제는 4단계, 5단계, 6단계 땅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개발 호재에 의해서 4단계, 5단계, 6단계가 이 소진이 된 게 6단계, 7단계, 8단계까지 거제가 된 게 언제냐면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언제까지입니까? 오늘날 이 시간까지 그 땅들이 거래가 되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땅이 별로 좋지는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그러니까 땅이 없는 게 아니라 땅은 있긴 한데 뭐예요? 안 좋은 땅들 남아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좋은 땅은 있는데 좋은 땅은 가격이 비싸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이해가 돼요? 응? 그러니까 좋은 땅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좋은 땅은 있는데 가격이 어떻습니까? 비싼 거예요. 이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벌써 레벨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좋은 땅은. 근데 우리가 취급하는 땅은 상위 클래스 10%, 20% 안에 들어가 있는 땅만 제가 취급을 했어요. 여태까지도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취급하는 땅을 작년 수준으로 땅을 사기에는 역부족이다. 점점점 클래스가. 이해가 되죠? 어? 논리적으로 맞죠? 이 부분들이. 가격이 계속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개발 호재와 바람은 불고 있는 상황인데 땅은 없고 어떻습니까? 있어도 어떻습니까? 하자. 별로 좋지 않은 땅들. 이제 그런 땅들이 있는데 이것조차도 어떤 현상이냐면 더 개발 바람이 더 세지잖아요. 더 세면 어떻습니까? 거래가 돼야 안 돼요? 거래가 됩니다. 여러분들 제주도가 바람이 불면서 설악산 꼭대기 땅까지 팔려요. 어? 설악산 꼭대기 땅까지 팔립니다. 이분들이. 옛날에는 쳐다도 안 봤던 땅들이 그런 땅들이 거래가 되면서 어떻습니까?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올해 한 말 정도 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부안에서 거래가 되지 않았던 땅들조차도 다 거래가 될 겁니다. 그분들이 한 바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가면 점점점 개발 압력이 커지면 어떻습니까? 위에서 아래까지 다 거래가 되니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매물이 있다 없다? 없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극대화가 되는데 공급은 어떻습니까? 최저치가 되는 거예요. 물건이 없어요. 이 부분들이. 자, 그러면 이 공급되는 땅 중에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도로에 붙어있는 땅이 있고 그렇지 않은 땅이 있겠죠. 도로에 붙어있는 땅을 갖다가 우리는 도로에 붙어있는 땅이라고 그러고 붙어있지 않은 땅을 맹지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 주거지역도 어떻습니까? 만약에 주거지역이 100개라고 하면 실적 주거지역 중에서 도로에 붙어있는 땅은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다 맹지입니다. 분들이. 필지가. 자, 그러면 주거지역 땅도 얼마 없는데 그 중에서 어떻습니까? 도로에 붙어있는 땅은 많아요? 적어요? 또? 적죠? 그러니까 공급량은 극대로 줄어들죠? 좋은 땅들은. 그러니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급변하고 급등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의 줄에 급등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이게 땅에 대한 원리입니다. 원리. 땅값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정리를 하자면 땅은 이왕 투자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좋은 땅 사시는 게 낫겠죠? 좋은 땅이 뭡니까? 개발이 가능한 땅을 선호하는 겁니다. 개발이 가능한 땅이 뭡니까? 농림지역 이런 게 아니라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는 땅들 있죠? 용도가. 그런 땅들을 해야 개발 압력이 들어왔을 때 가시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투자를 해라. 이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개발 압력이 있는 곳에 투자해라 이거야. 그럼 예를 들어 새만금처럼 개발 압력이 있는 곳이죠? 그렇게 투자를 해라 이거지.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투자하고 개발 압력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해라. 딱 두 가지만 가져도 돼요.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으면 시간에 따라서 1년, 2년, 3년이 지나가면 할수록 상황에 따라서 땅값이 급등할 거고 또 개발 압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내 땅이 내가 땅을 샀는데 내 땅 주변에 무언가가 들어올 확률이 점점점 높아진다 안 높아진다? 높아진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땅이 있는데 개발 압력이 없는 곳은 아무것도 안 들어오지만 개발 압력이 있는 곳은 내 땅 주변에 뭡니까? 아파트가 들어올 확률도 있고 아니면 뭐 기업들이 들어올 확률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여기에 무슨 삼성이 들어온다고 그러네? 내 땅 주변에. 그래서 대박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럴 확률이 있는 게 새만금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응? 새만금은 개발 압력이 커지다 보니까 내 땅 주변에 무언가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떻습니까?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새만금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분들이.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3년, 5년 안에 한 번만 있어도 돼. 한 번만. 어떤 사람 그렇습니다. 내가 4년을 기다렸더니 막 이를 갈고 있는데 팔았어. 근데 4년이 지나고 하루 지났더니 그날 터졌네. 그 사람은 가고 싶지 않겠죠. 그분들이. 그래서 땅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지긋해야 돼요. 좀 여유 있게 좀 여러분들이 깔방석에 깔고 좀 있어야 돼. 장롱 속에 좀 묻어놓고 촐싹대지 마세요. 그냥 좀 샀다고 옆에다가 입 나부리고 막 얘기하고. 그럼 얘기하면 주변에서 좋은 얘기해요? 이 등신 넌 진짜 너 잘못했어. 8, 90%가 그런 얘기예요. 8, 90%.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은 뜻으로 샀는데 그 말에 여러분들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꿈을 가지고 샀는데 그 꿈을 가지고 샀어요. 내가 땅을 거래를 하고 등기를 했을 때는 그 꿈을 보고 산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주변에다 얘기하니까 자꾸 꿈이 희망이 무너지네.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꿈을 샀는데 그 꿈을 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주변에다 얘기하니까 당연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요즘에 다 전문가 아닙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분여회장이 최고 전문가예요. 옛날에 제가 그 자연녹지 땅을 팔았는데 그 사람이 고춧가루를 탄 게 아파트 분여회장이에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 땅을 사신 분이 하는 말이 우리 아파트 분여회장은 다 한대. 뭐 알긴 뭘 다 알아. 분여회 하시는 거나 잘 알겠지. 땅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도 다 한대. 나보다 더 신뢰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오라고 했어요. 그럼 네가 자연녹지를 샀는데 자연녹지가 뭐냐? 제가 공인중개사 책을 갖다 놓고 펼치고 얘기해. 가르쳐야 돼. 잘 샀어요? 못 샀어요? 잘 산 것 같대요. 잘 산 것 같은데 분여회장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밤늦게 전화 와가지고 괴롭히고 아주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고 다른 사람들 다 전문가예요. 땅 사는 사람 말고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들은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전문가예요. 잘 샀다 못 샀다 있잖아요. 그런데 잘 샀다보다는 자기 게 아니니까 못 샀다. 너 잘못했어. 이게 거의 8, 90%예요. 이분들이. 그 얘기는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 봐라 라는 뜻이지 잘못 샀다가 아니에요.